자, 2장 1차원 운동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원 운동이란 것은 우리가 1차원 공간상에서 1차원을 갖다가 움직인다 할 때, 공간을 갖다가 따질 때 우리가 저번 시간에 1차원, 2차원, 3차원 했죠. 그죠? 1차원은 우리가 직선, 라인을 말하고, 그죠? 라인, 직선. 그 다음에 2차원은 이 라인이 여러 개 이렇게 쌓이면 뭐냐면은 맨이 된다 했죠. 그죠? 서피스 동일 에리어 되고, 이거는 이제 라인이니까 선이 하나니까 메타 퍼시 되고, 이거는 메타 제곱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맨들이 이렇게 또 쌓이면은 이와 같은 입체가 되는데, 이게 이제 3차원 입체가 되어서 입체 이 볼륨을 갖게 되죠.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세제곱 센티미터가 될 겁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1차원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이와 같이 한 직선상을 움직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와 같은 라인, 그래서 이제 보통 변수로 치면 x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좌표축에서 x축, y축에서 이거는 이제 x, y 좌표가 두 개가 넣어줘,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3차원 입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게 x축, y축, z축, 그죠? 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수가 3개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차원 운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와 같은 직선상을 갖다가 어떤 움직임을 나타내는 건데, 이게 이제 운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운동 모션은 어떻게 표시되냐면은 이게 시간상의 변화죠, 그죠? 시간상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어떤 물체가 이와 같이 이동해 간다든지. 자, 그럴 때 이제 운동을 나타낼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변이, 그죠? 위치가 바뀌는 걸 말하죠, 그죠? 영어로 친다 치면 이게 이제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요 place, displacement를 하거든요. 이걸. 그 다음에 이제 속도가 있고 가속도. 속도는 보통 속력 V를 표시하고 가속도는 A를 표시하죠, 그죠? V는 우리가 속도, velocity 비었을 거고, A는 acceleration, 그죠? acceleration. 자, 그럴 때 V는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느냐, 보통 단위는 메타 퍼 세크로 배웠을 거고, 그죠? A는 메타 퍼 세크 제곱이 되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게 dt 분의 dr, 요거는 dt 분의 dv. 자, 그럴 때 우리가 속도라는 것은 어떤 dr이 바뀔 때 요 시간만큼 나눠준, 시간을 나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갖다가 보통 얘기할 시간에 대해서 r 다시를 이걸 갖다가 우리가 시간에 대한 미분이죠, 그죠? 미분. 이것도 마찬가지.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속력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요 속력 V를 갖다가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여기 시간이 보통 이제 물리에서는 요 시간을 변수로 해서 따지기 때문에 이걸 갖다 미분하면 이것도 마찬가지. 이게 가속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가 고전역학을 갖다가 배우는 첫 단계가 뭐냐면은 힘을 갖다가 고려하여 이와 같이 힘을 고려하여 공간과 시간을 갖다가 시간으로 운동을 갖다가 기술하는 것 갖다가 운동화. 뭐 이런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뭐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장 3장까지 해서 한꺼번에 설명해주면 우리가 이제 어떤 위치가 있으면, 그죠?
위치가 있으면 위치가 시간에 대해서 바뀐단 말이에요. 바뀌면 이제 변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변이를 갖다가 시간에 대해서 나눠주면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은 속도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속도가 다시 바뀌는 거예요. 변속이 되겠죠, 그죠? 변속. 시간에 대해서 바뀌는 것 갖다가 마찬가지로 나눠주면 이거는 가속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속력 V는 이제 제일 중요한 속력이죠, 그죠? DT에 DR이 되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DT를 곱하면 어떻게 되느냐? DR이 V DT가 돼서 이걸 갖다가 양쪽을 적분하면 DR은 V에 DT가 되고, 그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이와 같은 적분식을 갖다 쓰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시간에 대한 변수고, 그죠? 요거는 변수가 R에 대한 변수, 위치.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한쪽은 시간에 대한 적분이고, 그죠? 한쪽은 위치에 대한 적분으로서 서로 이제 갖게 되겠죠. 물론 차원을 맞춰서 이제 이게 V가 곱해지게 되는데, 이런 가장 기본적인 미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V를 알게 되면은 위치를 알게 되고, 그죠? V를 알기 위해서는 가속도를 알아야 되는 거고, 그죠? 다시 설명드릴게요. 가속도가 나오면은 V가 나오고, 그죠? V가 알면은 R이 되고. 그럼 A에서 V로 가기 위해서는 R에서 이렇게 가는 건 이제 미분이었죠, 그죠? 거꾸로 가는 건 뭐죠? 적분이란 말이에요, 적분. 그러니까 이걸 적분하면은 이게 나오고, 이게 적분하면은 이게 두 번 적분하는 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뉴턴 역학에서 제일 중요한 F는 MA라는 것도 배웠을 거예요, 그죠? 가장 기본적인 거. 왜 이게 중요하느냐? 이 시계에서 가속도가 주어지면은 이걸 갖다가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면은 속도가 주어지고, 그죠? 속도를 갖다가 다시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면은 위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유명한 뉴턴의 말릴 법칙. 말릴 법칙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 F는 어떻게 주어지죠? 이게 G의 R 제곱에 mm으로 주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F는 ma란 말이에요. 그죠? F는 ma에서 a가 R 제곱에 gm으로 주어지죠, 그죠? 그러면 이제 특별히 이 문제죠, 그죠? 말리의 법칙을 다시 설명드리면 좀 무거운 물체가 있고, 그죠? 좀 작은 물체가 있어서 두 물체 사이 거리가 중심 사이 거리가 r이면 서로 잡아당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 물체가 큰 물체에 의해서 잡아당기는 힘인 F는 이렇게 주어진다 치면 이게 이제 mg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특별히 중력에 대해서는 g로 표시한단 말이에요. 중력 가속도. 자,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2장에서 이제 한꺼번에 다 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지금 운동에 대해서 이제 설명 중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뉴턴 역학에 의해서 가속도가 주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F에 의해서 가속도가 이와 같은 식으로 주어지면 F는 ma에서 주어지면은 A는 다시 이렇게 주어지고, 그죠? 그러면 위치가 주어지면은 가속도가 다시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속도가 주어지면 다시 시간에 대적분을 속도가 나오고, 속도를 다시 주는 이게 계속 순환적으로 하면 뭐냐면은 이 물체의 운동이 이와 같은 식으로 돌아갈 때 이 물체가 어떻게 운동할지, 그죠? 다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알아둘 게, 운동하는 물체의 위치는 연속적으로 변화하는데 그 운동을 나타내는 그 방식이 세 가지 운동이 있어요. 물체 운동에는 뱅진, 회전, 진동. 이게 이제 화학에서 배웠을지도 있는데, 이게 뱅진이 있고, 그죠? 회전이 있고, 진동. 뱅진은
유일하게 이게 기체만 가능해요. 기체만. 왜 그러냐? 뱅진이라는 것은 이제 위치가 옮겨 다니는 거기 때문에 이 물체가 이렇게 이 같은 식으로 중심이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가다가 부딪히면 이렇게 가겠죠. 그죠? 그럼 기체 같은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이런 걸 갖다 뱅진 운동이에요. 그에 비해서 해저는 어떤 중심축이 있어야 될 거고, 그죠? 이 축에 대해서 이와 같은 식으로 돌아가는 게 돼서 어떤 물체가 이제 크기가 있는 물체를 갖다 보통 해전이 되죠. 그죠? 지구의 자전이라든지, 안 그러면 지구와 태양주를 주는 공전이라든지, 이와 같은 해전 운동. 해전 운동은 그러니까 여기서 돌아가는 각이 중요했었다. 그래서 해전 운동을 하는 거는 뭐냐면 주로 기체와 액체까지는 가능해요. 액체는 왜 가능하냐? 이제 이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어떤 물 분자가 있다 치면 물 분자가 모이는 게 물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이제 물 분자가 이렇게 서로 맞물려서 돌아간다 보면 이것들이 물은 그래서 뭐냐면은 행체가 없잖아요, 물은 행체가 없어요. 대신에 물은 부피는 보존되죠, 그죠? 부피는 거의 일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액체 분자는 이 속에서 보면은 해전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서로. 그래서 모양이 자유롭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뱅지는 기체만 가능하고 대신에 물은 이렇게 마음대로 다니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제 마음대로 다니면 물이 이제 마음대로 팽창이 되겠죠, 그죠? 기체처럼. 대신에 이제 아까 말한 부피가 일정하게 되는 이유가 이게 회전만 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이제 진동이 있어요. 진동은 어떤 거냐? 원자와 원자 사이 관계 구성하고 있는 요 사이에 이게 왔다 스프링이 있어갖고 이게 도망은 못 가는데 이게 이제 스프링이 있으니까 진동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화학에서 이와 같은 걸 배웠을 거예요, 그죠? 이와 같은 식으로 이제 원자들이 놓여지게 되면 놓여지게 되면은 이 원자들 사이에는 결합력에 의해서 서로 이렇게 진동을 한다고 이렇게 서로 막 진동을 해요. 이렇게 잡아당기고 물치고 하면서. 그래서 진동은 기체도 당연히 가능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액체도 가능하고, 그죠? 그 다음에 고체도 가능해. 진동. 참고로 이거는 이제 저기 뒷부분에서 다시 배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운동화를 다룰 때는 우리가 지금 운동화를 다룰 때는 지금 요 뱅지만 주로 다루어요. 뱅지만. 그래서 요 중심이 뱅진 운동 이와 같은 뱅진 운동 중심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 갖다가 나타내는 거. 특히 이제 2장에서 1차원 운동이고 3장이 되면 이제 2차원 운동을 할 거예요. 2차원. 3차원 운동은 잘 안 다루어요. 보통 1차원, 2차원까지만 다루고. 그래서 1차원 운동이 제일 쉽죠, 그죠? 직선상에 딱 움직이는 거니까. 안 그러면 이제 자유낙하. 중력에서 쭉 떨어지는 거죠, 그죠? 자유낙하. 이게 1차원 운동의 대표적이네요, 자유낙하. 그 다음에 이제 이 운동화 물체들은 이 크기가 없이 한 점으로 생각해요. 모든 걸 딱 한 점에서 질량 M인 물체가 있고, 뭐, 움직인다고 한 점으로 보셔야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물체의 위치, 뭐 속력 이건 오는데 이건 다 무시하세요. 그냥 포인트만 저 강의 자료만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방금 설명드린 이쪽 있죠, 그죠? 여기서 다 설명이 다 끝난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다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 도프 이것도 뭐 여러분 신경 쓰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2-3 등 가속도, 그죠? 일정 가속도로 하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은 일정 가속도가 아니고 보통 등 가속도로 많이 쓰죠, 그죠? 등 가속도. 그 다음에 이제 등 가속도에 이렇게 한 문제로서 이제 지구 표면에서 이제 자유낙하 이 두 개가 똑같다 생각하면 돼요, 지금. 이제 자유낙하는 이게 이제 지구 표면에서, 그죠? 지구 표면에서 우리가 이제 지구가 있으면 지구 반지름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표면에서 그렇게 많이 벗어나지 않는, 이렇게 조금 벗어난 데서는 뭐냐면은 요 지구의 만류력에 의한 요 중력 가속도 G가
거의 이게 이제 A로 표시해야 된다 치면은 이게 이제 거의 일정하다는 거죠. 그죠? 일정. 자, 그럴 때 아까 설명드린 이제 요 물체의 이치, 속도, 속력 아까 했죠. 그죠? 아, 이거 설명 안 했네요. 잠깐. 이게 속력이 있고 그죠? 우리가 속력이 있고 속력은 이게 이제 영어로 스피드 그죠? 스피드라 보통 얘기하고 속도는 velocity라 두 개를 구별해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아마 했을 건데 이걸 왜 구별하느냐? 옛날에는 거꾸로 돼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통일이 됐는데 뭐로 통일됐냐면은 이건 이제 속력 V 이거는 벡터고 그죠? 요거는 V를 갖다가 크기만 구한 거예요. 이게 이제 보통 이게 스칼라죠, 그죠? 스칼라. 요거는 벡터. 이거 구별하는 거 뭐 그냥 속력, 속도 우리가 같이 쓰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에서 보면 이제 속력을 줄이시오 돼 있고, 그죠? reduce speed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보통 스피드를 많이 쓰죠, 그죠? 자, 그럴 때 이제 밑에 볼 것 같으면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요 벡터량 이제 보통 이제 어떤 위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3차원 입체 공간 생각하면 되고 실제로 3차원 문제를 풀지면 x, y, z가 지금 어떤 한 점이 여기 있었겠죠, 그죠? 그럼 이 점의 좌표가 x, y, z가 될 때 이것의 벡터를 갖다가 보통 표시하는 게 벡터 r 이렇게 표시하죠, 그죠? 이게 이제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새로운 좌표 벡터 r 다시가 될 건데. 그러면 이제 나중 벡터에서 처음 벡터를 뺀 게 뭐죠? 이게 이제 위치 벡터죠, 그죠? 베니. 이게 보통 dr 보신단 말이에요. 이걸 dr. 이게 이제 베니, 그죠? 베니. 그래서 이게 바뀐 베니를 갖다가 시간에 대해서 나눠준 걸 갖다 우리가 정의가 속도가 되죠, 그죠? 이게 속도. 벡터니까 속도가 되겠죠, 그죠? 벡터 위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벡터 속도가 되는 거죠, 그죠? 속도. 지금 나와 있죠, 그죠? 벡터 스칼라, 그죠? 스칼라는 항상 보면은 어떤 크기만 존재하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대표적인 게 중학교 때, 그죠? 중학교 때 아마 이런 거 했을 거예요, 그죠? x, y 좌표축 있을 때 원점이 있고, 그죠? 여기 길이가 4고 여기도 직각이고, 그죠? 3이면 여기 이제 빗변이 5라고 열심히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요 위치를 갖다가 표시해 놨으면 r은 x축으로는 4, 3을 이렇게 적으면 되죠, 그죠? 요 거점 위치는. 그러면 이제 이 벡터 r이 되겠죠, 그죠? 벡터 r은 4,3이 될 거예요. 이렇게 표시하는 게 벡터일 거고, 그죠? 벡터일 거고. 그다음 이제 r을 갖다가 절대값 하면은 요것의 길이니까 이게 이제 스칼라가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뭐 이 정도는 다 너무 이제 쉬운 건데 뭐 책에 나오는 거니까 잠깐 살펴본 겁니다. 순간속도 이런 건 별로 할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분석 뭐예요? 등속하는 입자. 자, 등속으로 움직이니까 우리가 속력 V가 dt에 뭐 1차원이니까 dx를 친다 치면은 V가 일정한다 치면 이게 이제 dx는 어떻게 되느냐? V dt가 되겠죠, 그죠? 그럼 양쪽을 이렇게 적분하면 시간 0에서 시간 t까지, 그죠? 그러면 시간 0일 때 여기 이제 오른쪽 항이 시간에 대한 미분이고 이거는 시간에 대한 적분이고, 그죠? 왼쪽 항은 지금
x에 대한 적분이죠, 그죠? 그러면은 이게 시간에 대해서는 제로면 이게 이제 처음에 위치 대응하는 게 xy 되겠죠, 그죠? 아마 여러분들이 뭐 변수 치환하는 걸 여러분들이 했을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위치 x가 될 거예요. x 나중 위치. 그러면 이제 이건 이 식에서 요 v가 일정하죠, 그죠? v가 일정하니까 이거는 값이 어떻게 되죠? 이게 적분하면 그냥 v인 상수고, 그죠? 시간에 대한 적분이니까 여기 이제 1이니까 그냥 v 시간인데 제로에서 t까지니까 그냥 vt가 되겠죠, 그죠? 왼쪽 항은 여기 이제 1이 있는데 왼쪽 항은 x에 대한 적분인데 xi xf가 됐어. 이 식은 xf-xi가 될 거고, 그죠? 그럼 xf는 vt 플러스 xi가 되겠죠, 그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요 식을 갖다가 표현한 건데, 이건 뭐 그냥 무시하세요. 뭐 별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프를 시간에 대해서 x를 갖다 나타내면 이와 같은 식으로 이제 증가하는 걸 갖다가 나타낸 거죠, 그죠? 당연하죠, 그죠? 여기서 이제 이게 시간 대해서 이만큼 옮겨간 거죠, 그죠? 요 높이가 기울기가 v고, 그러니까 이게 vt가 되겠죠, 그죠? 이게 이제 xi 거고, 그죠? 이게 xf 거고. 이건 무시하세요. 이거 아무 헷갈리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속도. 아까 설명드린 대로 시간을 갖다 시간에 대해서 속력 차이가 발생하는 걸 말하죠, 그죠? 속도 차이. 이 같은 경우는 이제 dt의 dv 정의죠, 그죠? 이게 정의. 둘, 셋. 그래서 이제 리미트를 표시하기도 하고 이와 같은 식으로 미분식으로 적기도 하고, 그죠? 그런데 이제 아까 vx는 dt분의 dx였죠, 그죠? 그래서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제 x에 관해서 두 분 미분한 게 돼요. 자, 그럴 때 등가속도 운동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건 알 필요는 없고, 그죠? 등가속도 운동 이 나오는데, 등가속도 운동을 갖다가 그럼 이제 A가 일정하다는 거예요. A는 지금 dt의 dv인데 이게 일정하니까 dv는 a dt가 되죠, 그죠? 그럼 양쪽을 이렇게 적분하면 제로에서 t까지 시험 시작할 때 VR 그거, 그죠? t가 될 때 나중 속력 VF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적분할 때 오른쪽 항은 시간에 대한 적분이고 왼쪽 항은 속도에 대한 적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A가 뭘 했죠? 등가속도니까 A는 상수니까 여기에 A가 상수니까 A T가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뭐 고등학교 때 많이 했잖아요, 그죠? 시간에 대한 적분 A dx 적분하면 AX. 근데 X 대신에 지금 T잖아요, 그죠? 똑같은 식이에요, 그냥. 왼쪽은 1이니까 그냥 V에 대한 적분으로서 VI, VF. 그래서 VF-VI는 AT. 보통 VF를 안 적어, 그냥 V를 많이 적어요. 그 다음에 VI 대신에 V0를 많이 적어요. 왜? 이제 시간 제로를 적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적을 때는 이걸 이렇게 안 적고 보통 이렇게 적을 거예요. 그냥 dv고 ADT면 제로에서 t까지, 여기 이제 처음 V0 이게 V 이렇게 적어갖고 V-V0는 AT. 그래서 V는 V0 플러스 AT.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등가속도에서 시간에 대한 적분이죠, 그죠? 이게 이제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V0 이게 V0, 그죠? AT. 시간이 가면 갈수록 속력이 점점 증가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식에서 V는 다시 어떻게 정의되느냐? 아까 이렇게 정의됐죠. 그죠? dt의 dx란 말이에요. 이게 V0 플러스 at란 말이에요. 그럼 이 식에서 dt를 똑같이 다시 곱하면 있던 위치 변화라는 것은 V0 플러스 at의 dt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양쪽을 이렇게 적분하면 이것도 마찬가지. 시간 처음부터 t까지. 그럼 처음 위치 x, 나중 위치 x, 그죠? x는 이미 x니까. 그러면 이 문제에서 우리가 여기 지금 1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x-x0가 될 거고, 그죠? 이거는 이제 시간에 대한 적분이니까 v0t 이거 남산이 되죠, 그죠? 2분의 1 a 상수니까, 그죠? 2분의 1 t에 대한 적분이니까. 설마 뭐 이거 뭐 어떤 적분 없죠? x에 dx 하면은 2분의 1 x제곱, 그죠? 그래서 at 제곱이 되겠네요. x 대신에 지금 x 대신에 t로 바뀐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x는 요 식에서 이제 볼 것 같으면 이게 x는 x0 그 다음에 플러스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 공식을 갖다가 알 필요가 있다 없다? 알 필요 없어요. 왜? 간단하잖아요. a를 갖다가 적분하면은 at가 될 거고, 그죠? 적분상수 c인데 이게 v0가 될 거고. 다시 이걸 t에 관해서 적분하면 at 적분하면은 시간 t에 되면 2분의 1 at 제곱일 거고, 그죠? v0 t일 거고, 그죠? 그 다음 적분상수 x0.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가속도, 속도, 위치. 한번 적분할 때마다 가속도에서 속도가 나오고, 그죠? 속도에서 다시 가속도에서 속도 나오고, 속도에서 다시 위치가 나오고, 그죠? 별 그런 거 없이 여러분들 적분 도움하면 다 끝나는 문제예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등 가속도에서 A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제 성립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식에서 이게 이제 우리가 무게 속력 VF고, 그죠? 요게 이제 XF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식에서 시간 t를 갖다 구해볼 것 같으면 시간 t는 A분의 V-V0인데 이걸 갖다가 여기다 대입을 시키면 요 식이 툭 튀어나와요. 요 식이. 등가속도 운동이면 이게 이제 많이 써먹거든요. 그러니까 속력의 제곱, 나중 속력의 제곱, 처음 속력의 제곱은 2a 그 다음에 델타 x 얼마만큼 옮겨가느냐. 이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에너지 보존에서 쉽게 나와요. 에너지 보존. 그거는 이제 다음에 하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가속도 운동의 이제 대표적인 한 해가 이제 자유낙하, 그죠? 자유낙하 운동이 있죠, 그죠? 자유낙하.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낙하에 대한 실험은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이제 언제 시대 사람이냐면 1642년. 우리나라 치면 언제죠? 강인국 때인가? 아마 강인국 인조쯤 되겠네요. 재밌는 거는 이제 갈릴레이가 죽고 나서 그 해에 뉴턴이 태어나요. 자, 그럴 때 자유낙하라는 것은 뭐냐면은 지구가 있으면은 이 지구가 잡아당기는 만류 인력에서 물체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보통 뭐 뉴턴의 사가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는데, 그죠? 자유낙하의 대표적인 예로서, 그죠? 물론 갈릴레오가 실험한 거는 저기 이태리 피사의 사탑에서 기울어진 탑에서 이 자유낙하 실험을 했어, 그죠? 유명한 실험을 많이 했죠, 그죠? 자, 그럴 때 이 자유낙하는 그러니까 뭐냐면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은 그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제목이 나오는 용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두는 게 좋아요. free falling. 이 자유낙하 이게 떨어지는 거죠. 그죠? 이 자유낙하 할 때 중력이 잡아 당기니까 요 말비율 법칙에 의해서 요 식은 잡아 당기는 말비율 F는 요 두 물체 사이 이게 지구 질량이 M이고 그죠? 그 다음에 요 떨어지는 물체를 갖다 M으로 재우면 두 질량을 갖다 곱하고 그 다음에 요 거리를 갖다가 거리 제곱에 나눠주고 말비율 상수 G에 비례하는 값이 돼요. 특별히 이 지구 표면에서는 요 값이 G의 R 제곱이 될 거고, 그죠? R은 지구 반지름이에요. 지구 반지름. 이게 여기에 있을 때 지구 표면에 어떤 물질이 이게 지구 표면에 있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R 제곱에 mm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게 뭐죠? F는 MA가 되겠죠, 그죠? F는 이 물체가 질량 M이라면은 그러면 이제 A를 갖다가 구하면 이 식에서 M은 이제 이게 이렇게 없어질 거고, 그죠? 이게 R 제곱에 GM이 되겠죠, 그죠? 이걸 갖다 특별히 우리가 중력 가속도 G라 해요. G. 그럴 때 중력 가속도는 요 지구 표면에서 얼마라고요? 9.8 메타 퍼 세컨 제곱이죠, 그죠? 왜 세컨 제곱이죠? 초를 왜 두 번 나누죠? 아까 거리를 갖다가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해줘. 미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계속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죠?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해주는. 그런데 이제 제가 시험 문제라든지 이럴 때는 9.8을 갖다가 잘 안 써요. 왜 그러냐면 이게 값이 조금 지저분하거든요. 9.8을 계산하려면. 그래서 보통 얼마를 잡느냐? 10으로 잡아요. 10.0 메타 퍼 세컨 제곱으로 보통 계산을 많이 해요. 9.8하고 10하고는 2% 차이거든요. 2%. 이 정도면 뭐 거의 실험이라든지 거의 정확하게 맞아요. 그래서 지구 표면에서는 거의 대부분 물리 문제에서는 요 10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많이 문제를 갖다 출제가 많이 돼요. 자, 그러면 자 이거는 자유낙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지구 표면이다 치면은 여기 표면에 대해서 어떤 물체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수직이기 때문에 좌표축을 갖다가 이걸 x축, 이걸 갖다가 y축으로 잡아요. 그래서 자유낙하 문제는 이 y에 대한 변화를 갖다가 보통 많이 기술하고, 그 다음에 이게 아래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중력가속도 g는 보통 이게 마이너스 10으로 많이 잡아요. 마이너스 10. 10인데 크기는 10인데 아래쪽이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10이 돼요. 그럼 문제 끝났죠, 그죠? g가 마이너스 10. 이게 뭐죠? 지금 가속도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한다 했죠? 속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속력을 구할 때는 반드시 이걸 갖다가 한번 적분, 시간 t에 대한 적분. 그럼 이게 적분하면 뭐가 되죠? 마이너스 10t. 그죠? 그 다음에 적분상수 c. 적분상수 c는 v0. 이게 이제 속력이 되겠죠. 그죠? 이걸 갖다가 한 번 더 적분하면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v0 t 플러스 적분상수 y0. 이게 y가 되겠죠. 물론 이제 10 대신에 g이면 이 식이 되는 거예요. g 대신에 10을 집어넣으면 지금 우리는 이걸 10을 집어넣는 거죠, 그죠? 그럼 이러면 문제 다 풀려요. 한 번, 두 번 미분하면 돼요. 적분 두 번 하면 돼요. 적분도 쉽죠, 그죠? 1차함수 적분, 2차함수 적분, 1차함수 적분밖에 없잖아요, 지금. 자, 그럼 실제 이제 문제를 갖다가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문제에서 볼 것 같으면은 지금 g가 이게 지금 마이너스 9.8이 되어 있는데 이거 마이너스 10으로 고칠게요. 그 다음에 이 높이는 이게 이제 물체를 집어던지는 높이는 지금 50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이거는 그대로 놓고 풀고. 자, 그러면 자유낙하 문제는 그냥 아까 g가 아까 얼마였죠? 마이너스 10.
이걸 갖다가 한번 적분하면 마이너스 10t 플러스 처음 속력 V0인데 처음 속력이 얼마죠? 20. 처음 속력 20. 연직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여기 20이 되는 거예요. 이게 속력 V.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한 번 더 적분하면은 Y가 주어진다했죠. 그죠? Y는 요걸 갖다가 적분하면 Y는 이걸 갖다 적분하면 되니까 요 10T를 적분하면은 이게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20T 플러스 이게 이제 처음 던지는 요 높이 적분상수의 처음이죠. 그죠? 이게 20. 이게 이제 문제 다 푼 거예요. 자, 항상 하다시피 처음에 가속도 마이너스 중력각도 10 그죠? 그 다음에 속력 V 그 다음에 위치 적분 한 번, 두 번. 그 다음에 이제 적분상수. 아마 여러분들이 미분적분 처음 배울 때 그죠? 적분 처음 배울 때 부정적분 이런 거 할 때 그죠? x dx 적분하면은 2분의 1 x제곱 플러스 적분상수 c 해서 적분상수를 다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죠. 그죠? 그래서 적분상수가 이 적분상수가 뭐냐면은 이와 같은 초기 조건을 갖다 정해주기 때문에 이거 잠깐 틀렸네요. 잠깐 이거 지울게요. 여기 20이 아니고 높이가 얼마였죠? 50이죠. 그죠? 50. 그래서 또 50으로 고칠게요. 50. 그럼 문제 다 푼 거예요. 이제 다 푼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t 이꼴 5초일 때 돌멩이의 속도와 위치를 구하시오. 여기도 t에도 5를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v가 t가 5면은 얼마? 마이너스 10 플러스 5 플러스 20이 돼서 마이너스 50 플러스 20이니까 마이너스 3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y 이꼴 t 이꼴 5가 되면 마이너스 5 곱하기 25 더하기 20 곱하기 5 더하기 50이 돼서 마이너스 125 플러스 100 플러스 50이 돼서 25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25m니까 이 중간쯤 되겠네요. 그죠? 이 중간쯤. 이게 이제 t 이꼴 5초가 될 때 물체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아래쪽으로 얼마? 마이너스 30m. 야,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답을 적을 때는 반드시 이 단위를 갖다 적어주더라고요. 단위 메타퍼세크가 되고 이거는 메타가 되겠죠. 그죠? 이제 기준이 뭐냐면 이게 제로에서 여기 25m 그죠? 25m 이렇게 돼요. 보통 이와 같은 문제에서는 제일 많이 묻는 요 B점. B점이 뭐죠? 가장 높이로 간 거죠. 최고점. 자, 최고점 조건은 이거 올라가다 멈췄기 때문에 그죠? 요 V가 제로인 조건이. V가 제로 된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10t 플러스 20이 제로니까 t 이꼴 2 시간이니까 이거는 초가 되겠죠. 그죠? 2초. 2초 후에 최고점 B에 도달할 될 거고. 그러면 최고점의 높이 그죠? 최고점 높이 y가 t가 2가 되면은 여기에다가 이 식 y에 대한 식에서 이 t에 2를 집어넣으면 얼마 되느냐? 마이너스 5 곱하기 2의 제곱 플러스 20 곱하기 2 플러스 50이 돼서 마이너스 20 플러스 40 플러스 50이니까 여기 70m가 돼요. 70m. 그러니까 2초 위에 여기 70m, 그러니까 높이가 이제 20m 더 올라가는 거죠. 그죠? 50에서 다시 20이 더해집니다. 이제 가장 이제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이 문제를 빠져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지면에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갖다가 보통 많이 나와요. 이 문제는 빠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가 물체가 올라가서 B쯤에 도달하고 나서 그죠? 이
땅바닥에 이 떨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을 구하는 문제.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구하느냐? 요 y가 얼마 되는 거죠?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y가 제로 되는 조건에서 y가 제로니까 여기 이제 제로죠, 그죠? 이게 제로란 말이에요. 그러면 5로 나누면은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10은 0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t는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4 플러스 10, 그죠? b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0 맞죠, 그죠?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4가 되는데 마이너스는 안 되죠, 그죠? 이게 2보다는 플러스 루트 14, 그러니까 대충 2 플러스 14면은 이게 3점 얼마 될 거예요. 그래서 5점 얼마 후에는 이렇게 땅에 도달하는 얘기예요. 아까 이거 5초 돼서 이렇게 여기 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이제 떨어질 때까지는 뭐냐면은 2초 플러스 루트 14가 돼요. 그래서 예제 2-7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필히 그죠? 이거는 알아둬야 돼. 자, 일단 여기까지 끝내고 다음 시간에 3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